안녕하세요. 저 헌법하고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성입니다. 여기 나가시다가 포스터에 헌법 이주성 있는데요. 그거 저 아닙니다. 예.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일단 뭐 오늘 나눠드린 이 가이드 책의 21년,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시험 본 그 결과를 아직 안 올려주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어민형 강평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풀어보고 했던 강평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매년 이렇게 시험이 본 날 저녁에 저도 이제 같이 풉니다. 예, 거의 이제 고문 같은 시간인데 그것 때문에 늘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유지했던 감각에 비추어서 이제 커트라인이 보통 비슷하게 나오니까 했는데, 올해는 다른 때에 비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재작년에 23개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하고 작년에 이제 9개로 완전히 너끈하게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수험생인데. 근데 이제 2차가 계속 안 되셔서 올해 다시 보셨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5시인가요?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잘 봤나 보다 그랬더니 막 장문이 온 거예요. 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몇 개냐 그랬더니 30개.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9개, 물론 이제 약간 방심한 것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얘기 들어보니까 헌법도 되게 어렵게 보셨다고 했는데, 헌법은 제가 풀어보니까 작년보다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30개를 틀렸다는 얘기는 올해 여기서 아래 위로 한두 개로 이제 커트라인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분의 감각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 지금 컷이 발표 안 났죠. 이제 다다음 주에 나왔는데, 봤더니 올해는 일단 학생들이 형법에서 무지하게 어려움을 느꼈고, 특히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판례 되면 사실 우리는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 거에서 냈고, 민법은 작년에 민법이 이제 꽝 났죠.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면서 한 번씩 꽝꽝꽝 치는데, 헌법이 2년 연속 지금 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여러분 헌법 공부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마치 맹수 같거든요. 그래서 방심하게 노리다가 한 번씩 물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이 작년에 물렸고 형법이 올해 물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이제 헌법 순위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다시 또 민법 물리던가. 그러니까 올해 형법 나왔으니까 학생들이 항상 형법 열심히 하죠. 내년은 쉽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옛날에 사실 때도 그랬고 늘 그러시고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 올해 헌법 쉬웠으니까 내년도 쉽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헌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헌법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형 문제가 21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저는 이제 컴퓨터로 푸니까 그 홈페이지 가서 막 보기도 싫은 거예요. 야, 오늘 미치겠다. 보통은 작년에 열 몇 개 나왔거든요. 21개가 나오니까 끝났구만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의외로 나중에 답을 맞춰보니까 박스형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답들이에요. 그냥 탁탁탁 나와요. 탁탁탁.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서 어느 정도 합격권 되면은 툭툭툭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거 뭐다. 그 시간도 40분에 딱 끝나요. 시간에. 저도 이제 40분 잡고 풀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을 마련하고 풀어야 저도 이제 감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40문제 딱 푸니까 종이 울리더라고. 알람 맞춰놓은 게. 그래서 와 이랬는데 이제 물론 좀 틀렸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통 틀린 거에서 학생들이 한두 개 더 맞거나, 저는 이제 감이 좀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올해 풀어보니까 8개를 틀렸거든요. 그럼 보통 6개 정도에서 학생들이, 더 잘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보다 한두 개 위아래로 이렇게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거든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헌법은 그런 정도면은 쉬운 겁니다. 작년에는 한 10개 정도 제가 틀렸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헌법은 커트라인이 한 8개에서 한 9개, 합격생들이 8개에서 한 11개 이 정도였거든요. 비슷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생각보다 올해 헌법이, 그리고 일단 늘 어렵게 나오면 합헌 판례. 한 해에 위헌 판례가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저도 위헌 판례 위주로 보통 이제 판례를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합헌 판례가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거의 없어요. 올해는 위헌 판례 위주로. 그리고 부속 법률도 올해는 거의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올해는 2문제. 그죠? 그리고 박스도 사실은 개수형이 박스형 문제 나오고 개수형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개수형이 15개가 나왔어요. 그럼 15개면 사실 다른 데 같으면 헌법 점수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저 박스 그 푼 난이도가.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이렇게 전형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헌법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합헌 발리 많이 나오고 부속 법률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우리는 조문이 많이 나오면 잘 틀려요. 왜 그럴까요? 구급 준비하신 분들, 법원직 준비하신 분들은 조문 나오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법행은 판례 쪽으로 특화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문이 나오면 의외로 틀립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근데 올해는 조문도 2개. 그 다음에 헌정사는 늘 한 문제씩만 나오는데 헌정사 올해 딱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판례가 보통 올해 32개, 35개인가 나왔습니다. 이게. 판례가 많이 나오면 역시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이제 헌법 공부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는 이제 저는 예전에 무조건 문제집을 5번 풀어라 이런 식으로 왔는데 헌법 문제에 있어서만은 한 권의 문제집은 기출문제, 법조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보통 한 3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헌법을 공부하시면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분들 다시 헌법 기본서 보셔야 돼. 왜? 문제집 보고 기본서 보면 갑자기 문제집 뭐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쫙 열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있는 지식들이 다 이렇게 빨려드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올해 헌법 시험을 좀 공부하셨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더욱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아직 기본서가 안 열린 상태니까 여전히 한번 보시고 대신에 기본서를 많이 보진 마세요. 많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내년 시험이 2월인데 지금 8월이죠. 그러면 올해 8월일 때 2월 달이었던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6개월, 다행히 차이는 뭐냐. 내년에 2차가 2달 뒤에 있는 4월에 있는 게 아니라 내년 2차는 지금 예상돼 있고 10월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더 땡겨질지 어떨지는. 근데 어쨌든 올해보다는 2차 공부에 부담이 없죠.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까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말하신 것처럼 1차에 일단 올인하셔야 돼. 그리고 올해 지금 아직 발표 안 났지만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죠? 이 사람들도 또 여러분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불타고 있거든. 죽인다 이러면서 달라드니까 여러분처럼 대충 이번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달라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거 더 올인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올인 이만큼 여러분이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더 올인하셔야 돼. 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시험 합격에는 기본석은 문제집은 5번을 보면 합격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그게 저도 해보니까 그 정도 하면 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도대체 몇 번을 봐야 붙냐.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1차 그때 사시였는데 1차 한 대여섯 번 붙으신 분한테 무릎을 꿇고 물어봤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없니? 이래가지고 제가 커피 드리고 해서 했는데 그때 그 형이 5번 봐라. 그 5번 봤어요. 진짜 붙어. 그 저도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보라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5번 보냐?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보죠? 그러면 이제 틀린 거 위주로 보잖아요. 틀린 거 위주로 체크를 하다 보면 나중에 거의 한 5분의 1로 줄죠. 이거 이제 전날에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게 기본석은 문제집은 상관없는데 객관식이니까 문제집이 좋죠. 그죠?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욕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식이 너무 주니까 다른 거 좀 더 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꽝이야. 거기서 다시 시작.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5번인데 이게 법행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게 뭐냐. 한 문제집을 5번 보는 게 법행에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법행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직렬이 너무 넓어. 그래서 지금 이 기출문제집은 3번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변시하고 이렇게 법행만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헌법 요새 교재들이 좀 다양화돼 가지고 변시랑 법행이랑 법무사를 묶어놓은 이런 교재들이 뭐 김양 교수님 책도 있고 차관님 교수님 책도 있고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 다음에 5급 공채 준비한 게 있는데 5급 공채는 제가 원래 책을 안 보다가 올해 제가 7급 시험 대비하면서 헌법 강의를 했는데
그때 문제를 봤는데 오국공채 문제 절대평가로 쉽거든요. 그래서 별로 문제집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두꺼운 거에서 뭐야 이거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국회직 문제, 그 다음에 각종 7급 문제. 근데 여기 문제가요 굉장히 기발합니다. 다양해.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많이 풀어볼 필요 없어. 왜? 문제가 쓰레기야. 그래서 풀고 버리면 돼요. 막 침 뱉고 버려도 돼.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풀면 요게 엄청나. 이번에 제가 그 시간 내에 풀게 된 이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거를 학생들한테 같이 제도 강의하다 보면 저도 그럼 같이 배우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70점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30인데 30에서 최소한 22점에서 25점까지는 요 두 개를 한 번씩 보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꼭 해서 5번. 처음 하신다면. 근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이걸 열심히 봤을 테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요거를 보시라. 그래서 어저께도 저한테 이번에 조졌어요. 그래서 왜 조졌니? 그랬더니 6월 달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았대. 저한테 실강 들었던 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헌법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서 제가 이걸 추천해 줬습니다. 요걸 한번 돌려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마 헌법에 있어서만 내년에 특히 헌법이 내년에 지금 어려울 확률이 반반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2, 3년간 너무 헌법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죠? 헌법이 고유할 수가 없는데 지금 고유하니까 내년에 한 방 터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헌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헌법 이제 올해 기준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기니까 우리는 시험 전에 항상 모의고사를 2, 3번씩은 꼭 풀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없다 그러면 기존의 기출문제라도 갖다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40문제씩 보게 되면 다 아는 문제라 해도 느낌이 새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물론 한두 개만 틀리고. 근데 그게 지문이 기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한 문제당 1분이에요. 한 문제당 1분. 한 문제당 1분이 넘어가면 그 문제 체크하셔야 돼요. 네? 한 문제당 풀어봤는데 이게 지금 말고 지금은 한 문제당 몇 분도 걸릴 수 있으니까 민법 같은 거 박스형 문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스형 문제가 보통 하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걸 1분 내에 푼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1분에 안 풀리면 체크하셔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거 물론 문제 다 돌리고 나서 그게 보게 되면 조금 편해집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독법을 공부하냐? 안 됩니다. 제 후배가 속독법을 공부한 학생인데 법학을 풀면 다 틀려. 그래서 얘 때문에 속독법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독법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입니다. 헌법이 이 정도면 됐죠? 헌법은 올해 출제 경향도 제가 다시 혹시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올해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인데 행정법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행정법 준비 드리고 있는데 행정법이 많이 쉬워졌어요. 다행히.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행정법을 정성훈 교수님 교재를 보고 있는데 김유한 교수님하고 이제 정성훈 교수님 교재가 있는데 김유한 교수님은 이제 최근에 그 박유성 교수님 책을 같이 거들면서 책을 내서 아직 책 자체가 조금 정비가 안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정성훈 교수님 교재가 좋은데 정성훈 교수님 교재가 지금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 내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행정기본법이 나왔는데 행정기본법이 시행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문인데도 그 공포일이 달라서 이 어떻게 발효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을 못 낸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대신에 이제 핸드북을 냈어요. 그래서 10.5판이라고 해서 이번에 최근에 최신 나왔는데 우리는 그 단문이 나오죠. 우리 시험은 행정법이 케이스 하나에 단문 2개입니다. 그러니까 단문을 우리가 또 보여야 돼요. 단문 공부하는 게 케이스 공부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북으로 보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여러분이 한 6, 7개월 시간이 있다 치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긴 되는데 여러분 내년에 만약에 7개월 정도 지금 제가 예상 잡아보고 만약에 10월에 본다면 최소 7개월인데요. 7개월이면은 지금 민법, 형법 케이스를 집을 보시죠. 민법 공부해놨으니까 그래도 케이스 집 보기 편하죠. 그렇지만 형소, 민소, 행정법이거든요. 근데 이 세 과목이 과목 하나당 보통 처음 볼 때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교재에다가 그 문제집까지 더 보게 되면 이게 더 헷갈리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 달씩 걸리니까 하나. 그다음 민소, 형소는 그러면 잊어버릴 때가 되니까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봐야 되죠. 그러면 이게 한 번씩 하나씩 보면 5개월 걸려요. 5개월. 그럼 나머지 2달간 이제 이걸 폭풍처럼 몰아쳐야 되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에 그걸 지금 하니까 그래서 법행위 그래서 극악의 난이도였던 게 기존에 사시 합격했던 분들이나 사시 2차 보셨던 분들 위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5급 시험도 4달을 주는데 우린 두 달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올해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까지 올인하기는 좀 그럴 건 안 되고 일단은 1차를 하시되 내년에 2차 할 때는 어쨌든 지금 어떤 분은 지금 그러면 2차 강의인데 그거 듣는 거 어떠냐? 만약에 헌민형을 어느 정도 돌려놓으신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2차 하는 거. 왜냐면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지금 하는 강의가 좀 응용형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기본형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어느 정도 해두고 해를 넘겨야 여러분들도 안심이 되니까. 근데 내년 1차 끝나고서 생으로 2차로 공부한다. 조금 그러면 위험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법은 그리고 출제 경향이 요새는 좋아진 게 뭐냐면요. 작년에도 문제가 그 유승준 판례가 나왔습니다. 유승준 우리나라에 그거 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비자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판례가 나왔는데 최신 판례 요새는 거의 굳어진 게 3년 연속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죠. 최신 판례니까. 유승준 판례도 그 정성 교수님 교재에 있었는데 요만큼 있어. 그것도 각주에. 그 딱 문제 하나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밖에 해결하는데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걸 판례를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행정법 점수가 확 큽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법 꽈락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행정법은 꽈락자가 늘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법 꽈락자가 보통은 많이 나오면 50명, 작년에는 30명 나왔습니다. 100명이 1차를 합격하는데 그중에 30명이 행정법 꽈락자예요. 무지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절대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작년에도 33명 나왔네. 거기 우리 25페이지에. 그죠? 그 전에 49명 나왔거든요. 무지하게 많이 떨어지게 행정법 꽈락자가. 근데 행정법 꽈락자인데 웃기는 거 뭐냐면 행정법 그 합격 라인이 몇 점인지 아세요? 60점이에요. 60점. 꽈락이 33명인데 합격생은 60, 커트라인 60이에요. 그럼 뭐야 이거? 점수차가 크다는 거예요. 왜? 행정법은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은 점수가 잘 나오고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점수가 안 나와 버립니다. 간극이 커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잘할 수 있는 방법 뭐냐? 무조건 같이 공부하고 강의 듣고 그다음에 그 케이스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걸 주로 다음 날에 거기서 복습을 해서 풀어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그걸 내면 보통 10점에서 20점짜리를 내고 직접 강평을 해드려요. 쉬는 시간 이럴 때.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법에 있어서만은 여러분이 강의를 안 듣다 하더라도 이건 강평하로 시험 보고 강평하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은 오셔야 돼요. 그럼 제가 행정법 강의 같이 하고 강평하고 하면은 보통 4회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답안을 씁니다. 진짜로. 완전 생짜가 와도 제가 4회 정도 강의하고 수업하고 답안 쓰게 하면 4회 정도 되면 학생들이 써요. 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사시할 때 그 답안 쓰기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쓰겠지 이렇게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6개월간 피해 다녔습니다. 강의도 안 듣고 시험 강의만 듣고 도망다니기로 했어요. 나중에 6개월 때 머리가 어느 정도 차서 이제 쓸 수 있게 제가 와 썼더니 쉐시야.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2차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뭐냐 했더니 처음부터 쓰는 사람들이 잘 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쓰냐? 그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 아무것도 없긴 뭐가 없어. 한글 몰라? 미안합니다. 화낸 거 아니고. 알잖아요. 그 한글 알고 얘기 듣고 그 다음날 와서 복습용 시험 보는 거니까 이게 처음에 익숙치 않아서 그러지 우리 작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5급 헌법, 5급 행정법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 어버버버 한 세을 지금 5회 정도 했는데 5회 정도 하니까 다 따라와. 자기들도 신기해.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확실히 보장할 테니까 쓰는 걸 와서 배우고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점 문제는 최신 판례가 나오니까 최신 판례는 3개년 최신 판례만 알고 들어가면 사실 50점짜리 이제 먹습니다 이게. 법행에 이게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우리들이 알아낸 거, 제가 알아낸 거기도 한데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눈치 까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최연소 합격생도 그 친구도 재작년에 저한테 답안 특강 듣고 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민법만 듣고 이제 행정법은 자기가 혼자 그 최신 판례 찾아서 봤다고. 거기서 행정법이 작년 이 친구가 70점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 우리 그 대법원 판례 들어가면 거기 최신 판례 한 3개년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판례가 하나만 있는 게 있고 막 한 이렇게 주문이 한 4-5개 나온 게 있어요. 얘들이 타겟이에요. 얘들이. 왜? 요새는 판례 하나를 통으로 내거든. 50전짜리가. 그러니까 판례가 주문이 3개 이상 나오는 애들은 여러분이 딱 보시면 그게 행정법 다음 예상 문제로 어느 정도 찍히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한 해에 보통 3개에서 4개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다른 거 내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행정법은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 같이 하시게 되면 무조건 쓰고 강평.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겁내지 마세요. 쓰는 게 사실 저도 그래. 제가 6개월을 피해 다녔다니까. 피해 다닌 만큼 자기만 손해예요. 객관식은 자기가 집에서 혼자 풀 수 있죠. 주관식은 누가 옆에서 채점해주고 강평해주지 않으면 절대 늘질 않아요. 그렇다고 뭐 강평할 때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쓰셨냐 이거랑 이거랑 맞춰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논리가 들어가고 이게 한 과목이 통하면요. 나머지 형소나 민소도 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강의 여러분들이 강평하는 강의를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거를 직접 일대로 그걸 모범 답안으로 강평하는 건 또 별로야. 왜? 모범 답안 다음날 나한테 채점지가 오거든요. 그럼 이미 벌써 그 시간이 하루가 내 머릿속에서 이미 반이 날아가요. 내가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그냥 점수만 눈에 보여. 아유 오늘 꽝이네. 오늘 잘 봤네. 그럼 괜히 기분 좋아. 실제 실력은 쌓이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날 바로 시험 본 그날 강평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게 그래서 행정법 그렇게 하시고 헌법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게 조금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법원직 법무사 법행위 아까 말씀드린 김영 교수님 뭐 이런 책에 그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직렬은 꼭 우리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법원직 계통은 같으니까. 그래서 법원직 법무사 법행. 근데 이것도 이제 소문이 나서 헌법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한 80%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20%가 뭐냐? 다른 직렬. 그래서 다른 직렬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형법이나 민법은 아직 모르겠는데 헌법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꼭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렵게 나올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없죠? 예,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